여기서 이제 활용 지표 중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인데, 자, 이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2025학년도 수능의 생윤 정법 3문 생원 지원 화투의 100분위별 표준 점수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생윤은 100분위 100 안에 77, 75, 74, 73 이렇게 4개 점수가 있었습니다. 76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윤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애들이 촘촘하게 분포하는 거죠. 애들 몇 명씩 없는 거예요. 몇 명씩 없으니까 얘네 다 합쳐도 그냥 1%밖에 안 되는 거죠. 100분위 99 안에도 72점하고 71점 두 개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정법은 100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춰도 100이 안 되는 거죠. 다 맞춘 애가 1%가 넘는 거예요. 다 맞춘 애가 1% 넘으니까 100분위가 뭐가 돼버리냐? 9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가 넘는 게 아니라 거의 3% 정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100분위 계산할 때 동점자를 나누기 2를 하잖아요. 동점자 나누기, 그러니까 만점은 동점자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이게 1.5% 정도가 나왔으니까 99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도 100분위 100 안에 72, 71이 있고, 그 다음에 98에는 69, 68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생윤을 보내랑, 정법 보내랑 사문 보내를 가정을 해보면요. 정법 보내랑 사문 보내를 가정을 해보면 똑같이 만점을 받았는데 66이랑 69를 받았으니까 사문 보내가 유리하고 정법 보내가 불리하잖아요. 심지어 100분위 99 기준으로 봐도 정법은 66이고 사문은 68이니까 사문 보내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올 때 네가 정법을 받든 사문을 받든 100분위가 99면 똑같은 점수 줄게. 되세요? 똑같은 점수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구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우리 학교 인문계열을 온다면 맨 그 파란색의 맨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학교 인문계열 온다면 네가 사문을 받든 정법을 받든 생윤을 받든 69.4를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윤본의 입장에서는 원래 성적표에는 72나 71이 찍혀 있는데 대학 점수 산출할 때는 69.4로 산출이 된다. 정법본에는 66이라고 성적표에 찍혀 있지만 실제로 대학 점수 반영할 때는 69.4로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변표가 세 종류인데, 이제 사과라는 과목을 가져가느냐, 인문계열을 지원하느냐, 자연계열을 지원하느냐, 계열을 타느냐, 아니면 이도저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학교 모든 변표는 통합으로 쓴다. 그럼 이제 최근에는 통합 변표가 가장 많아요. 특히 이제 나중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볼 거기 때문에 이 통합 변표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표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세 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 변표는 다른 대학이고 사과나 인자는 또 한 대학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의 핵심은 100분위가 같으면 표준 점수를 뭐하게 쓴다. 같이 쓴다. 이걸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그래서 어떤 과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100분위가 중요하다. 그럼 높은 100분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많이 맞춰야죠. 많이 맞춰야죠, 일단.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떤 과목은 지금 정법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춰도 100분위가 100이 없지 않냐. 일단 다 맞고 얘기하라고. 다 맞고 얘기를 하라고. 다 맞고. 다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시면 정법은 중간중간 100분위가 많이 없어요. 99 다음에 바로 97이고 97 다음에 바로 94고, 그러니까 중간 100분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긴 한데, 그게 꼭 정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그 생원 지원도 보시면, 특히 지원도 표점 높기는 하지만 72, 71로 높기는 하지만 97자리도 비어있고 95자리도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더더군다나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은 과목도 아닌데 굉장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3점짜리를 하나 틀리는 애들, 뭐 3점짜리를 2개 틀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걔들 집단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 아까 수학에서
6,000명대에 있던 인원 있잖아요. 그 6,000명 때문에 1등급 컷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500명을 제가 이제 막 원망하게 되죠. 이 투수 또 틀려.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500명 때문에 그런데 그 500명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처럼 그 수학의 원점수 95를 꼭 내가 입시 관두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수학 원점수 95는 아무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 원점수 95는 정말로 이 한국의 수능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그 어려운 4점을 다 맞고 2점 하나 3점 하나를 딱 골라서 틀려야 돼요. 실수도 아니야. 딱 그렇게. 근데 그 걔들이 한 해에 10명 내가 꼭 있단 말이에요. 걔들 때문에 등급컷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몸을 불살라서 한국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애들인데 이게 지금 그런 탐구 변화 표준 점수라는 게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냐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진을 빼기 때문에 막상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엄청 해. 탐구를 뭘 하는 게 좋을까? 탐을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과학을 이런 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하는 게 좋을까? 열심히 고민했어. 고민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쳤어. 공부를 하려니까 졸려. 그래서 그걸 선택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구과학원 선택하고 4개 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는 거,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원점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수경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고정 점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고정 점수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그 다음 더, 그 다음 더 이렇게 가야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이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전년도 수능에 이렇게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부러운 성적표죠. 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등급부터 자꾸 보시는데 등급은 지금 수시 아니고 정시하는 거잖아요. 정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등급은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등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B만 영어가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영어가 1등급이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돼요. 서울대는 수학을 많이 봐요. 그렇죠? 서울대는 수학을 많이 보고 고대는 국어랑 수학이 같아요. 그리고 연대는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수학을 덜 봅니다. 수학을 덜 보고 저런 구조가 되는데 연대는 영어가 반영 비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를 영어를 합쳐갖고 100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두 대학은 서울대와 고대는 영어가 감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국어, 수학, 탐구를 합쳐서 100이 돼요. 그래서 이걸 동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비교는 항상 동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연대를 밑에 하나 더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그 12.5% 영어를 빼버린 거죠. 빼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을 하니까 연대는 수학이랑 탐구가 같고요. 국어가 높고, 보이시죠? 그리고 서울대는 수학이 높은데 탐구가 형편없어요. 되시죠? 그리고 고대는 국어랑 수학이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얘네 환산 점수를 뽑아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B의 연대 점수 보시면 C가 B입니다. 4명 있던 거를 제가 3명으로 줄이느라고 표를 갖고 와서 쓰다가 3명으로 줄이다가 C가 B에,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 걔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세 번째 애보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영어가 2등급이어서 연대가 영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1등이 다 다르잖아요. 정시는 저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연대가 아무리 좋아도 고대 가야 된다고, 제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 비율에 따라서 지금 A를 보면 A는 국어와 수학이 있는데 탐구가 지금 탐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국어와 수학의 고대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연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연대는 국어가 반영 비율이 높고 그쵸? 네, 수학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상태로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는 수학을 좀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보는 상태니까 얘가 국어와 수학이 이제 134, 132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반면에 C를 잘 보시면 137, 126으로 수학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 세 명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기준으로 놨을 때는 이 세 번째 아이가 가장 점수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낮지만 국어를 많이 보는 어디가 세 대학 중에서 연대가 국어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에 굉장히 뭐한 구조가 되는 거죠.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역별 반영 비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왜 알려주냐,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목표는 연대니까 수학을 과감하게 버리고 국어의 모든 것을 아니요. 총합이 나와야지. 연대급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그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 정시에 갈 때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